혹시 누군가 여러분을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색해지고 멀어지고 심지어 등을 돌리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관계를 되돌릴 수도 상황을 바로잡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는 걸까요? 왜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데도 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무심코 넘어가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감정을 숨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감정은 언제나 작은 틈을 남깁니다. 표정, 말투, 행동, 대화 방식, 아주 사소한 것들 속에 상대가 나를 싫어하고 있다는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을 향한 작은 신호들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 신호들을 알아채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불필요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한 채 불편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은 후에는 적어도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게 될 겁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일일지도 모릅니다. 한 직장에서 몇 년 동안 좋은 동료로 지내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회의도 함께하고 가끔은 점심도 같이 먹으며 서로에게 거리낌 없이 대해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거나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회의 때도 의견을 주고받던 모습이 줄어듭니다. 가끔 마주쳐도 예전처럼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고 필요한 말만 하고 자리를 떠나버리죠.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기분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왠지 모를 거리감이 쌓여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른 동료가 무심코 이런 말을 던집니다. 혹시 너 요즘 그 사람이랑 무슨 일 있어? 그제서야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언제부터 저렇게 변한 거지? 뒤늦게 머릿속을 헤집어 보지만 딱히 이유를 떠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가 나를 싫어하기 시작했지만 내가 눈치채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나중에서야 저 사람이 나를 멀리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순간이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어떻게 미리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싫어할 때 나타나는 신호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신호 5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를 통해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번에는 첫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서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말을 아끼고 필요한 이야기만 하고 딱딱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말수가 줄어들고 대화의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을 숨길 수 있지만 말과 행동 속에는 의도하지 않은 변화가 스며들게 마련입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주고받던 대화가 어느 순간부터 짧아지고 형식적인 말들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과의 거리감을 만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를 점점 멀리하고 싶어질 때 굳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도 대화의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 말입니다. 한번 이런 이야기를 떠올려 볼까요?
어느 회사에서 한 직원이 입사 후 3년 동안 팀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일적으로도 신뢰를 쌓았고 서로 간단한 농담도 주고받으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 채 지내왔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팀장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회의에서 예전처럼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필요한 말만 짧게 전하고 끝내는 식이었죠. 점심시간에도 가끔 같이 먹던 모습이 사라졌고 마주쳐도 인사를 건네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직원이 실수로 보고서를 잘못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이라면 이 부분 수정하면 좋겠네.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조언을 해주던 팀장이었는데 그날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다시 해와. 딱 그 한마디뿐이었죠.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팀장님이 나를 싫어하기 시작했구나. 사실 관계는 한순간에 틀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거나 아니면 서서히 쌓인 감정이 결국 태도를 바꾸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주변을 돌아보세요. 예전에는 따뜻했던 대화가 어느 순간부터 건조해졌다면 그건 분명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바쁜 시기라서 말수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한 사람이 특정하게 여러분에게만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과의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합니다. 대화를 먼저 시도해보되 상대가 여전히 딱딱하고 거리감을 유지하려 한다면 굳이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태도를 보이고 멀어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선을 긋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 선을 억지로 넘으려 하기보다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적절한 거리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 사람은 마음을 닫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성공이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와, 정말 잘 됐네. 축하해. 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구나. 잘 됐네. 하며 마지못해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하는 것 같지만 말끝이 흐려지고 표정이 어색하며 대화가 금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다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감정을 숨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해도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과 태도는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이죠. 한번 이런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드디어 원하는 기업의 인턴십에 합격했습니다.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친구들에게 전했죠. 나 이번에 기업 인턴 합격했어.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대부분 와, 대박. 너 진짜 고생 많았는데 드디어 해냈구나. 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 그래. 근데 그 회사 그렇게 좋나? 나 아는 사람도 거기 갔는데 힘들다던데. 말투는 무심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친구는 내가 잘 되는 걸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는구나.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누군가는 함께 기뻐해 주지만
누군가는 어색한 반응을 보이며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 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질투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겉으로는 친구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여러분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때 진정으로 가까운 사람이라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겠죠. 하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은 여러분의 행복에 큰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무의식적인 거리두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멀어질 때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차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쁨이나 슬픔에도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반대로 어색하게 반응하거나 대화를 피하려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람은 진심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들의 반응 속에 이미 관계의 변화는 드러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말에 공감하지 않고 대화를 건성으로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대화를 통해 깊어집니다. 대화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관계를 돈독히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하는 말에 상대가 무심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도무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진짜 친구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말 힘들겠다. 어떤 부분이 제일 부담스러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여러분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그래. 다들 힘들지 뭐. 혹은, 근데 나도 요즘 진짜 바빠. 그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하거나 이야기의 초점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감의 부족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에 공감하지 않고 무심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구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만나면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마음을 나누는 사이였죠.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친구는 대화할 때마다 핸드폰만 바라보거나 무성의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녀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들 그렇지 뭐.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따뜻한 공감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예전에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말에 형식적으로 반응하거나 대충 흘려보내는 느낌을 준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바쁠 수도 있고 일시적인 감정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관심 있는 대화에는
자연스럽게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떠난 사람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낼 뿐입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만남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더 자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피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을 합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볼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번 주는 좀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주를 제안합니다. 그럼 다음 주는 어때? 그러자 친구가 대답합니다. 다음 주도 일정이 애매하네. 나중에 내가 연락할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 번 거절하는 것은 정말 일정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과의 만남을 일부러 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사람이 누군가를 피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더 이상 그 관계가 불편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떠나거나 혹은 관계를 정리하고 싶을 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둘째, 여러분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여러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면서 굳이 만나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런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정말 바쁜 사람이라면 대신 이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이번 주는 일정이 꽉 찼는데 다음 주 금요일 저녁은 어때? 하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나중에 보자, 언제 한번 보자, 이런 애매한 말만 반복합니다. 이런 애매한 태도는 사실상 여러분과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여러분이 항상 먼저 연락해야 하고 항상 먼저 약속을 잡아야 하며 상대는 늘 피하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 한다면 그 관계를 붙잡는 것은 여러분에게 더 큰 상처가 될 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피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관계는 서로가 원할 때 의미 있는 것이지 한쪽만 애쓰는 순간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여러분이 노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사소하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존중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며 그 속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대충 듣고 넘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어서 가까운 친구에게 털어놓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회사에서도 스트레스가 많고 몸도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런데 친구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야, 다들 그래. 너만 힘든 거 아니야. 혹은 여러분이 무언가 중요한 계획을 이야기할 때, 나 요즘 운동 시작했어. 좀 더 건강해지고 싶어서. 그런데 상대가 그런 걸 뭐하러 해? 금방 그만두겠네.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면 여러분의 의욕과 감정을 사소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가벼운 농담이 아닙니다. 한두 번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마다 일관되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여러분은 점점 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말해봤자 무시당할 텐데 어차피 들어주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상대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결국 그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여러분의 감정을 사소하게 여길 때 그 태도가 점점 심해진다면 결국에는 여러분을 아예 가벼운 존재로 취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무시였던 것이 점점 더 심해져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거나 감정을 짓밟는 말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점은 여러분이 점점 스스로를 작은 사람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잘못된 건가?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소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존중하는 사람이 진짜 소중한 인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상대가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신호를 알아차렸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신호를 되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오랜 인연이기 때문에 혹은 상대를 완전히 잃을까 두려워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면서도 그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소중한 인연은 여러분을 외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늘 먼저 연락해야 하고 상대는 늘 핑계를 대면서 피하고 여러분의 감정과 이야기를 사소하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기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그동안의 추억과 인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아무리 사소한 이야기라도 여러분의 감정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소중한 인연입니다. 둘째, 서로가 노력하는 관계를 유지하세요. 항상 한쪽이 먼저 연락하고 한쪽만 애쓰는 관계는 결국 지쳐버리게 됩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가 함께 노력할 때 오래 지속됩니다. 셋째, 여러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진짜 좋은 인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떠올린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이 떠올린 사람이 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